다시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이거 끊어놓고 했으니까 나중에 앞에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제단원에서 명제에 우리 126쪽 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할 건데 일단 이거는 그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학교에 가서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물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빈칸 넣기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로 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 넣기로 낸다 이런 좀 힌트가 있다고 힌트가 증명 문제를 내겠다 안 내겠다 뭐 어떻게 내겠다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면 되고 일단 이제 하는 방법만 알아보면 되니까 너네도 이제 할 때 뭐 여기 다른 문제들도 다 풀어도 좋겠지만 일단 뭐 대표 문제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해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우리가 대우법이라 그래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 대우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떤 증명하기가 조금 더 복잡하거나 또는 경우의 수가 많아.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그게 참임을 증명하는 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에서 대우법이다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914번 문제 풀 때도 나중에 외워야 돼 다. 일단 대표 문제만 해보시면 되겠고 자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런 명제를 증명할 건데 이거를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라고. 이것의 대우 명제. 자, 그럼 얘의 대우가 뭐냐? 자리 바꾸고 부정이 대우니까 n이 짝수의 부정은 홀수.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 명제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이거겠죠.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가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뭐를 기억하냐면 n이 홀수 그러면 n을 뭐라고 써? 2k 빼기 1이라고 써. 여기다가 k는 자연수. 이런 걸 기억하는 거야. 나중에 외워야지. 홀수 그러면 2k 빼기 1. 그럼 하나 짝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2k 그러면 되겠네. k는 자연수. 이렇게 짝수 그러면 2k, 홀수 그러면 2k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n이 홀수니까 n이 2k 빼기 1이고 그러면 n 제곱을 해본 거야. 그럼 n이 2k 빼기 1이니까 그걸 제곱을 해봤더니 밑에 정리하면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인데 이놈은 2로 묶으면 2k 제곱 빼기 2k 플러스 1 그래서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으니까 얘가 뭐야? 짝수에다 1을 더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 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나는 요거고 가는 이거네. 그래서 뭐요? n이 홀수이면 n이 홀수였어. 그래서 n 제곱을 해봤더니 이것도 뭐가 됐다? 짝수에다 1을 더해서 홀수가 됐지. 그래서 n 제곱도 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 원래 명제는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법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P면 Q이다 라는 게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대우 명제의 참임을 보여주고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아도 되고 대표 문제만 해보라고 일단 나중에 내신 과정이 되면 외워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문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 옆에 귀류법이라고 해. 귀류법이라고 그러고 자, 귀류법이 뭐냐 여기 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앞에 우리 개념 부분 한번 보면 수에 넣었고 앞에 개념 부분 넣었어
길이법이 명제 떠는 거기도 뭐 똑같이 돼 있네. 이 박스 안에 그러면 유형 16번.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결론을 부정을 해. 결론을 부정해서 이게 아니네 모순이 생겨.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김을 보인다. 즉 결론을 부정했는데 그게 거짓이요. 그러면 뭐다? 결론이 참인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고,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 이런 순서들을 다 외워야 된다고. 자, 그래서 다음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리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것이다. 자, 증명할 게 뭐냐면 대표적인 거 이게 대표적인 거.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맞냐? 루트 2는 무리수고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거야. 자, 그런데 결론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 유리수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결론의 부정을 이용해서, 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다. 그럼 유리수가 뭐냐?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지. 그래서 n분의 n. 그래서 여기 m하고 n은 서로소다. 즉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핵심은 또 여기서 서로소. 자, 그러면 즉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즉 여기 보면 루트 2를 양면에 m을 곱했어. 그래서 루트 2의 m은 n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양면 제곱한 거야. 이제 양면을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 순서대로 나오잖아. 이때 n 제곱이 뭐야? 2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얘가 홀수든 짝수든 그냥 n 제곱이 2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n 제곱은 짝수야. n 제곱은 짝수네. 2 곱하기 뭐니까. 그럼 n 제곱이 짝수면 아까 증명했잖아. n 제곱이 짝수면 뭐요? n도 짝수이다. 그래서 여기 n도 짝수이다. 그래서 지금 뭐요? 여기 가네. 짝수. 자, 그러면 n이 짝수니까 n을 아까 짝수면 2k라고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k는 자연수. 이렇게 n 자리에 2k라고 다. 그러면 기억 아까 여기식에다 넣는 거야. 여기식에다가 2m 제곱은 n 자리에 2k를 넣고 전개를 하면 4k 제곱이네. 그러면 찍이 약분되니까 m 제곱이 2k의 제곱이고, 그럼 또 m 제곱이 2k의 제곱이면 k 제곱에다 2를 곱했으니까 뭐요? m 제곱이 뭐요? 짝수잖아. 2 곱하기 어떤 숫자 있으니까. 그럼 m 제곱이 짝수니까 m도 뭐요? 짝수네. 짝수. 그래서 m도 짝수이다. 그럼 가도 짝수, 나도 짝수. 이것은 뭐? m하고 n이 뭐라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네. 서로소는 뭐요?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니까 약분이 더 이상 안 돼야 돼. 약분이 안 돼야 되는데 얘도 짝수면 2로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게 잘못됐어. 그럼 결론이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뭐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이거를 다 쓰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빈칸만 채우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힌트를 얻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다 외우던가 빈칸을 좀 하던가 이렇게 다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대열을 이용한 증명이 있고 귀리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외워야 된다. 다음 이제 유형 17번. 자, 이제 여기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해.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T에 18, 19, 20 시험 문제 잘 나와. 자, 우리가 등식은 공통수하기 위해서 등식은 뭐하고 뭘로 나눠줘?
등호가 있는 식은 방정식하고 항등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거를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참이 되는 x를 찾는 거를 해를 구한다라고 하지. 그다음 항등식은 x에 뭐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x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해. 미정계수. 그럼 똑같아. 부등식도, 부등호로 되어 있는 부등식도 범위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방정식하고 똑같은 개념, 조건 부등식. 그 다음에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항등식하고 똑같이 등호로 되어 있는 식에서의 항등식하고 똑같은 개념. 부등호로 되어 있는데 내가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 그러냐면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한다고. 절대 부등식.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거고, 자, 절대 부등식은 엄청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뒤에 뭐? 유형 18번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다음 유형 20번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먼저요. 기억을 해야 되는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래서 줄여서 그냥 앞으로 산술 기하다라고 할게. 산술 기하다라고 할 거야. 산술 기하다라고 할 거고, 우리 교재 128쪽에 128쪽에 이게 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를 증명을 해놨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놓은 거야. 그런 문제, 유형 17번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형태.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첫 번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먼저 중요한 힌트가 나와. 항상 산술 기하 문제는 이렇게 A도 양수, B도 양수다라고 나오는 거야. 양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A도 양수, B도 양수. 이런 조건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표현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산술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A랑 B랑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 그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 산술 평균. 숫자로서의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어떤 도형적인 의미에서의 평균. 기하 평균은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네는 아직 안 배웠지만 3개면 A랑 B랑 C랑 돼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A랑 B랑 C랑 3개를 곱한 다음에 여기가 3근호라고 있거든. 대수에서 배워. 그거를 하면 그게 기하 평균. 아무튼 둘이 돼서 2로 나눈 게 산술 평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 평균. 그러면 항상 절대 부등식인가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냐? 이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성립하냐를 920번에서 증명을 해놓은 거야. 자, 920번.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또 이것도 증명해봐라.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핑크 넣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실수의 성질,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지금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면 양수인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A가 B보다 작다면 A에서 B를 뺀 게 무슨 수? 음수이다라는 걸 한 거야. A하고 B하고 같다면 빼면 뭐요? 0이다. 이게 뭐 실수의 성질. 그게 양면에 똑같이 뭐 B를 뺀다든가. 그래도 부등호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A가 더 크다면 뭐다? 빼면 양수가 나올 거고, B가 크다면 빼면 음수가 나올 거다. 물론 여기가 등호가 있다면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증명할 때 여기 루트가 있어. 루트가 있어서 조금 귀찮다 그러면 제곱한 거에서 빼도 제곱했는데 이제 둘 다 양수일 경우 제곱했는데 양수가 나오면 얘가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뭐 너무 숫자가 커서 루트를 씌워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여기 양수 세 개를 만족하네. 그래서 얘도 이게 성립방을 보이려고 뭐 한 거야? 뺀 거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본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해서 통분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 쓸 수 있어.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빼기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이걸 통분한 다음에 뺀 거를 통분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더니 이거고 당연히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뭐가 성립해?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게 성립하네. 그래서 거기 가는 뭐요? 2 루트 ab 이거고 나는 루트 a 빼기 루트 b 여기 빈칸 넣기 해서 요놈이 가. 그 다음에 요놈이 나.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고 투모는 얘가 0이 되려면 어쩔 때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같을 때니까 뭐? 투모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하네.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 줄여서 이제 앞으로 그냥 산술기하다라고 할 거라고. 산술기하가 왜 성립하는가를 이제 증명했네.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지우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게. 자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 산술기하다라고 할 거고 산술기하 문제는 항상 특징이 A도 양수, B도 양수 라는 게 다 있다고. 우리 문제로 가볼까? 유형 18번 투양수 AB에 대하여 924 투양수 AB에 대하여 925 투양수 XY에 대하여 926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 8인 투원 1은 반지름이 양수겠지. 927 투양수 AB에 대하여 928 투양수 AB에 대하여 929 x가 2보다 크니까 양수고 930 투양수 xy에 대하여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문제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이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을 더 잘 써먹냐면 양면에 2를 곱한 식.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 요 식을 딱 외워주는 거야. 요걸 더 잘 써먹어. AB 둘이 양면에 2를 곱한 거 AB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이걸 더 잘 써먹는다고. 자 이거를 어쩔 때 써먹냐. 첫 번째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얘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숫자가 나오고 넘기고 양면 제곱해 보면 곱이 어떤 숫자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써먹는 거고. 두 번째 어떤 투수의 곱이 일정해. 곱한 게 나왔어. 그 다음에 얘가 숫자로 바뀌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더한 거에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네. 하고 최소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수식.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어쩔 때 써먹는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저 식을 외우고 어쩔 때 써먹는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옆에 문제로 와서 자 923 928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밑줄 A도 양수 B도 양수
밑줄 3a 플러스 2b가 11에 그러면 뭐가 나온 거야? 합이 나온 거야. 합 3a 플러스 2b가 12 그럼 뭐가 나온 거야? 합이 나온 거야. 합이 나왔는데 뭐를 구하라 그러냐 옆에 ab 곱한 거에 무슨 값? 최대값을 딱 구하라 그러네. 합이 나왔는데 두 문자를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뭐 써먹어라 그 말이야? 산술기야 써먹어라 그 말이야. 3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6ab 이게 성립하네.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a, b 더하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6ab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 있는 요놈이 12로 바뀐다고. 여기 12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딱 바뀌어. 약분 6이네. 양변 제곱 36 6ab 6으로 약분하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ab 최대값이 얼마요? 6이네. 이렇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다음 924 이거는 사실은 여기 너네가 풀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다 여기 설명할 때 개념 설명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이라. 또 A가 양수 B가 양수 A는 양수고 B가 양수인데 A, B 둘이 곱한 게 21이야. 그랬을 때 7A 플러스 3B의 합의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곱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써먹어라? 산술기야 써먹어라 그 말이라고. 7a 플러스 3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21ab. ab가 21이니까 얼마? 이게 최소값이네. 다음 925 더한 게 10인데 더한 거의 최소값. 합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값인데 합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값인데 힌트만 주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최소가 된대. 그럼 얘는 통분을 해봤더니 뭐가 나와? 더한 게 나오잖아. 그러면 xy분의 더한 게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뭐야? 곱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결국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곱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우리 유형 18번에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유형이 유형 18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유형 19번에 뭐? 분수식의 최소값. 분수식의 최소값. 자, 분수식의 최소값 무슨 말이냐? 928. 자, 3a 플러스 2b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 여기도 힌트가 뭐요? a가 양수, b가 양수, 이렇게 양수다 하나 나왔고. 자, 그러면 이런 분수식은 어떤 값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얘하고 얘를 여기다 곱할 거잖아. 얘하고 얘를 루트 안에서 곱할 거니까 루트 안에서 곱해서 사라지도록 뭐라고? 루트 안에서 곱해서 사라지도록 얘를 3a하고 a분의 3하고가 짝꿍 만들고 2b하고 b분의 2를 짝꿍을 만들면 자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그러면 3a에다가 a분의 3을 곱하면 즉 사라지고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하면 2b에다가 b분의 2 찍기 사라지고 2가 되네. 즉 이거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 6이요 6. 이거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요? 2, 4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6이고 제일 작을 때가 4니까 얘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분수식의 최소값은 자,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야 돼. 약분.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돼. 자, 여기 지금 문제 우리 교재 라이프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게 유형이 전부가 아니야. 얘는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 일단은 여기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유형 풀면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아. 종류도. 대표적인 것만 지금 몇 개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929. 929도 별표 쳐놓고 x가 2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제 대표적으로 산술 기하는 뭐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지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이건 대놓고 그냥 여기 식 자체에서 생각하고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분수식이잖아. x 앞에 있고 뒤에 x 빼기 2분의 1이 있어.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이런 문제.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뭐냐면 x가 2보다 크니까 얘 양수고, 이거 2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분의 1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네.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우리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2이 곱하면 x 빼기 2분의 x 해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된다고.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된다고. 근데 얘는 x, 즉 변수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둘 다 동시에 변하니까 아까 어딨냐? 이것처럼 얘는 숫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전체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되도록 크면 되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잖아. 얘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니까 얘의 어떤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형태라고 이거는. 그래서 기억을 할게. 무조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 어떤 분수식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둘이 더한 거는 코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다 라고 바로 쓰지 말고 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여기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야 된다. 루트 안에서 약분이 돼야 돼. 즉 얘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얘를 x 빼기 2 이렇게 똑같이 써. 그래야지 루트 안에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냐. 근데 x만 있었는데 2를 뺐으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네. 그런 다음에 얘는 정해져 있는 숫자고 이놈만 최소가 되면 되고, 이놈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2이 곱하면 x 빼기 2분의 1이니까 양분해서 2네. 2 최소가. 요 식이 제일 작을 때가 2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얼마야? 4지 4. 그래서 답은 뭐다? 4다.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고, 혹시 이제 기억을 할게.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나오냐는 아까 드모일 때 봐봐.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드모인 게 최소값이잖아. 그럼 드모는 어쩔 때 성립한다 그랬냐면 얘하고 같을 때, 즉 x 빼기 2는 x 빼기 2분의 1이고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니까 x 빼기 2의 제곱은 1이고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요? 1일 때지. 그래서 x가 3일 때 이 식은 최소값 4를 갖는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거 930번도 전개한 다음에 루트가 사라지도록 정리하시면 되니까 좀 연습을 하고, 일단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은 둘이 돼서 일어나는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고,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산술기하다라고 하고, 산술기하는 문제에서 힌트가 있다고, 양수다라는 힌트가 있어.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저기 둘이 더하면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살짝 변형해 놓은 식.
그 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문제의 형태 이게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합의를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그 다음에 분수식의 최소값 이런 걸 구할 때 산술기하를 써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유형 20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절대 부등식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산술기하고 이제 뭐를 배우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들어봤겠지만 안 들어봤겠지?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가 스승이고 슈바르츠가 제자야. 근데 둘이 연구를 하다가 코시가 죽어버렸어. 나 죽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근데 둘이 연구하던 거를 슈바르츠가 완성을 한 다음에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다가 코시를 붙여줬어. 얼마나 대단하냐. 인성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 말고 뭐 여러 개 일반적인 형태가 쭉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형태만 배워.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거야. A, B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연구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항상 성립한데 X, A, B, X, Y가 실수일 때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연구까지 할 필요 없는 거고 외워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B, Y의 제곱. 자,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 이걸 때 성립하네. 이걸 때 성립. 이걸 외우는 거라고. 외워야 어쩔 수 없어. 그럼 저것처럼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데 어쩔 때 써먹냐? 제곱의 합이 일정해.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를 구하거나 최소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놓는다. 그러면 아까 유형 17번에 127쪽으로 가서 919번이 다음은 A, B, X, Y가 실수일 때 부등식 B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나의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뭐요?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왜 성립하냐를 증명하는 거잖아. 그럼 또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우리는 뭐를 증명해 보면 돼? 좌변에 있는 거에서 우변에 있는 거를 빼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이걸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거고 빼기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b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거고 전개를 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남은 게 ay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배의 ay 그 다음에 여기가 bx고 플러스 bx 전체 제곱이라서 이놈이 ay b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가 되네. 그럼 당연히 뭐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니까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부등식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ax by 전체 제곱 요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여기 보다시피 등호는 0이 나와야 되니까 ay하고
bx하고 같아야 되니까 양변을 ab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하네.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그럼 또 빈칸 넣기 가나에 뭐 빈칸 넣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뒤에 문제 931번.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4x 플러스 3y 이제 얘는 기본적인 것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4x 여기가 4x 플러스 3y야. 그러면 x제곱 이게 x y제곱 얘가 y 문자 그러면 얘가 a하고 b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면 저 코시 수발주 부등식 형태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xy 여기 xy 그럼 xy가 문자 역할을 하고 요 앞에 얘가 a의 역할 b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x제곱 여기가 뭐 4y 제곱 이 값이 나와.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얘가 문자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x고 문자가 2y야 2y. 그럼 얘를 여기다가 x가 문자 2y가 문자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써줘야 되고 얘가 숫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가 b. 이건 조금 응용된 거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일단 요게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다라는 거고 그냥 xy가 아니라 이 x가 그대로 요 x 똑같이 와야 되고 이 y가 그대로 여기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숫자가 여기 숫자의 제곱의 합의로 곱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여기까지 응용 안 했으니까 그냥 요것만 계산하면 이게 얼마다? 25 얘는 4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3y의 제곱이니까 4x 플러스 3y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뭐다? 마이너스 10 10이거네. 제곱하기 100보다 적거나 같으려면 마 10보다 크고 1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 10이고 둘이 곱하려고 그랬고 밑에 거 9, 3, 2도 똑같이 그냥 똑같잖아. x제곱 y제곱 그러면 a가 12 b가 5 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밑에 거는 하는데 9, 3, 4 한번 해볼까? 9, 3, 4 3, 4 아이고 덥다 야 9, 3, 4 원이 있고 익사각이 있고 반지름 2 지금은 처음 개념을 배우는 단계니까 뭐 지금부터 막 엄청난 응용 이런 걸 뭐 할 수 없으니 일단 공통수학투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이거의 디테일한 응용, 유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너네가 다른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다른 데서 이제 반복 학습하면서 하나하나씩 익혀가야 되고 9, 3, 4 자 일단 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잖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은 얘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 x 여기를 y다라고 해보면 뭐가 성립해 지금 일단 이게 지름이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제곱 16이 성립하네. 그랬을 때 뭐 구하는 거야? 2x 플러스 2y가 뭐요? 둘레 길이잖아. 즉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 2x 플러스 2y의 옆에 밑에 최대 최소 최대값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형태로 쓰는 거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가 2x 플러스 2y 여기 제곱이고 a가 2고 b가 2니까 2제곱 2제곱
그럼 4, 4, 8. 8 곱하기 16. 그러니까 2x 플러스 2y의 제곱. 그럼 얼마야? 이게 루트 10이니까 8루트이냐? 8루트이고 상관없네. 물론 마이너스 8루트이보다도 커나 같은데 길이니까 뭐 엄청 거고. 이쪽이 성공하니까 8루트이가 최대값. 자, 이렇게 해서 남겨놨던 뭐 여기 우리 교재에는 뭐 유형이 별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개념 부분에 나중에 유형이 다양하게 있고 시험 문제도 잘 나와. 그래서 우리 앞에 것들을 다 까먹었더라도 풀 수 있는 단원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니까 일단 여기 증명하는 것도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우리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등식에서 항등식의 개념이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 x의 값이 뭐가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하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그럼 산술기하는 왜 성립하는지 증명했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했고 그럼 이제 증명하는 거 하나 다음 어쩔 때 써먹는지 힌트가 있다고 힌트 이 산술기하는 항상 이렇게 양수다라는 게 힌트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트는 그냥 실수니까 특별한 조건이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라든가 1차식이 있을 때 제곱의 합의 값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분수식이 나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를 꼭 푸는 방법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공식 외워서 그 공식 틀에 맞추는데 우리 교재는 그냥 일반적인 틀로 100개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 숫자에 맞춰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명제 단어 크게 우리 수투가 3단어로 되어 있는데 명제 단어를 완료했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단원 함수 하면 되네. 함수 너네 기말고사 언제 보냐?